생활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상대방 말도 호응을 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막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너울너울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모란부인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GT 분들에 대해서 좀 갑진 전체적인 선생님 의사도 봐주시고, GT?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GT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GT 분들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나이별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84년생 갑자생이에요. 네. 올해는 또 갑진년의 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생들이 눈에 좀 띄네요. 마흔은 하나가 됐어요 벌써. 네. 이분들은 또 이제 뭐 대부분 큰 자손보다도 막내나 둘째나 그 사이에 끼어서 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기는 나쁘지는 않으나 네.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하는 거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는 거에 있어서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좀 있으시고 네.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혼해야지 했던 분들이 올해 좀 중직으로 찍는 그런 해운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붙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1972년생 임자생이에요. 벌써 이제 시우는 3살이 돼서요. 네. 이분들은 올해 아주 좋으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별히 뭐든지 직업을 갖고 이렇게 내가 융통성이 이렇게 발휘를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새로운 인연법도 있고 또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을 해보는 그런 운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사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망설이셨다면은 이사나 변동을 하셔도 아주 좋은 해가 되겠다. 행운의 해가 되고 하지만 이게 마냥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래도 융통성 있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한 27년도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움직이시면은 올해는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새로운 또 애인이 있다가 이별을 했다면 또 새로운 인연도 만나는 그런 운이고 또 내가 그동안에 하던 직업을 좀 변화를 주는 이직을 해보는 그런 운도 되세요. 하지만 또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또 새롭게 투입을 시킨다고 하면 대성공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PD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은 좀 디테일하게 한 분 정도는 좀 봐주고 싶어서 네. 내가 준비를 해봤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 그래요. 1960년생이에요. 이제 24년도에는 벌써 60은 5세가 되네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딸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큰 딸. 큰 딸이요. 장녀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네. 후녀나 또 차녀나 삼녀나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좀 장녀 노릇을 많이 해야 되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1972년생 6월 10일생을 한번 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6월 10일생 이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적이고 내가 맡은 일에 굉장히 충실해요. 충실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두 번 손가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예리하고 민첩하고 야무지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두각을 좀 나타내고 또 대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좀 맡을 수가 있는데 또 돈을 쓰는 것도 유형이 있잖아요. 네네. PD님. 근데 이분들은 돈을 꼭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인상 쓰면서 쓰지는 않아요. 멋있게 써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거스름 돈을 100원이라도 덜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화가 확 나요. 돈 계산은 똑바로 해라. 그래서 단돈 1,000원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임감과 정직함이 목적이고 또 뭐든지 한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내는 그런 좀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말씀을 하실 적에 지적을 좀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지적도 잘하고 좀 가르치려고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좀 억울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마음 심자가 정직하고 나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인데 그걸 법을 어기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욱하는 성질이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도.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깐깐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일에 있어서는 내가 맡은 것만 딱 하는 과야. 딱 오지랖을 피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나 이분들이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고 한다고 한다면은 너무 열심히 충실하게 아주 군대처럼 잘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세들을 보면은 벌써 65세 네. 이렇게 좀 되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은 60대 초반 때부터 어찌 보면은 50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좀 있었을 걸로 봐져요. 그동안의 고생도 좀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40대 중후반, 초반에서 중후반에는 굉장히 돌아다니는 직업을 좀 많이 가졌을 듯 싶고요. 또 뭔가를 키워내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르치는 직업이 좋아요. 가르치고 새싹을 좀 키워내고 네. 나의 재능을 기부를 해서 그 상대가 커나가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또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안 그러면 뭐 학원이나 또 가르치는 직업 이런 거로 가고 또 직업을 가져서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관리자와 같은 역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가 굉장히 고픈데 지금 상황이 내가 조금 희쭈리하게 보일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은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도 식사하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깔끔하시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50대 초반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운이 확 바뀌어서 들어오죠. 그때부터 조금 대운이 들어오면서 네. 안정하게 가시는데 이분들은 이때부터 내가 가장 노릇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발복이 되는 그런 운이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의 삶이 정말 파도가 많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산 건 일도 없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말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뭘 했나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막 흘리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산 게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빛이 나고 나를 찾았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운이라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뭐 학위를 따시려고 요즘엔 늦게도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뭔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 후보기 굉장히 좋으세요. 아주 명예직도 좋고 내가 발표를 하는 것도 좋고 내가 그동안에 뭐 계약직이었다면 네. 이 나이에도 내가 또 뭐든지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가 있다고 하면은 또 회장직을 맡을 수도 있고 이런 운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또 행동을 하실 때를 보면은 그 말씨 때문에 오해를 좀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말을 어떤 때는 좀 톡톡 해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분들은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이걸 알으면 너한테도 좋을 거야.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전하지를 못해. 마음만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이제 좀 명령조의 말이나 좀 톡톡 이제 질러댄다든지 네.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딱히 사람을 많이 안다라기보다도 그런 걸 아는 사람 한두 명 정도만 눈에 지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네. 이분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정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내 주관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이제서야 살맛이 났으니까 한번 제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보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배우자의 복이 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산다 하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살거나 좀 부딪힘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혼자 되신 분들도 좀 개중에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어디 가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자식한테 신세 주고 산다, 누구한테 신세 주고 산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내가 가버릴 거다.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냥 좀 평범하게 좋아도 싫어도 허허 하시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사시면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간이 좀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간이요? 그래서 술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은 좀 금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관절이나 또 호흡기 비염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 심장 계통 이쪽도 좀 많이 조심을 하시면은 네. 아주 백세 만수무강하실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분들이 나이는 있으시지만 내가 새로운 곳에 내가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대우받고 우참받고 표창장도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이제 대표직을 맡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서 한번 생각을 하셨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주위에 귀인들이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아주 기대해봐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운기 자체가 상승하고 발전하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할 때 이 톡 쏘는 그런 좀 어려움 그것만 조심하자. 이분들은 말을 할 적에 핵심만 모아서 압축해서 얘기하는 스타일. 딱 필요한 말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들이 봤을 적에는 잘난 척은 더럽게 하네. 지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그래. 근데 또 이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한 법 테두리에서만 조금 정하려고 하시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어딘가 우리 고지식하고 좀 원리원칙적이고 또 불법을 하는 거를 용서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런 거는 꼭 지적을 하고 너가 잘못한 게 있으면 꼭 나는 사과를 들어야 돼요. 이분들이. 근데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대편을 보면은 네. 나쁜 사람들의 성향도 있죠. 다 좋지만은 않죠.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법이 맞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할 적에 이분들의 성향은 나하고 이런 거를 좀 대화를 해서 네. 우리가 의논 좀 하자 했지만 나는 이미 정하고 나온 거야. 정하고 나와서 거기에 찬성하는 것만 내가 흡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있다고 하면 엄마한테는 속 얘기하기가 힘들죠. 어차피 엄마 말이 다 맞다고 할 거니까.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하고 조금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마찰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상대방 말도 호응을 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막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너울너울 가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1972년생 임자생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72년생 6월 10일생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또 이분들의 이제 운기 자체는 앞으로는 또 여행운도 굉장히 좋으시고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대표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운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동아리 모임이나 또 여행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조금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개업이나 이사나 변화 변동이 아주 대길하다 이렇게 좀 표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방위를 본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평생 안 맞는 방향이 있어요. 안 맞는 방향은 어디냐? 정남쪽 그리고 정중앙은 안 맞으세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동서남북을 가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집에서 정남쪽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동네에서 뭐 중구나 남구 이쪽은 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표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앙이라고 하면은 뭐 충주나 음성, 대산, 문경, 뭐 상주나 이런 쪽이 좀 중앙이겠죠. 그거를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는 산다고는 하지만은 돈은 벌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살기만 해서 내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다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조금 지역을 변동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좋고 내가 운기가 살아나고 재물이 모아지는 것은 경기 쪽이다 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이렇게 이 GT분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봐준 거는 아무래도 그냥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봐준 거니까 그렇죠. 이 영상 보시고선 조금 궁금한 게 있었다던가 말 못할 고민 같은 게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상담 통해서 얻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디테일하게 이제 봐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